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미국 미시간주 매컴 카운티에서 열린 취임 100일 행사에서 연준 이사회에 존중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사회의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연준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연준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면서도 나는 파월보다 금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BC 방송국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국인이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석 달 만에 무역 적자를 매우 좋은 수준의 숫자로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가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 2.4% 증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아진 것으로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 역성장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던 지난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입니다. 주된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 1분기에 미국이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4월 초에 예고했던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재고 확보 등에 나서면서 3월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9.6% 증가한 1,6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여론의 비판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인들의 경제 심리 역시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6에 그쳐 2020년 5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소득,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 역시 4월 54.4로 2011년 10월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낮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사업 여건, 고용 전망, 미래 소득이라는 세 개 기대 요소가 모두 크게 악화해 미래에 대해 만연한 비관론을 반영했다며 특히 향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32.1%로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4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의 여파가 중국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면서 경기 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49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의 확장과 위축의 경계인 50 이하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비제조업 PMI는 4월 50.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내렸지만 기준선인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은 유지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로 하락했다며 섬유, 의류, 금속 제품 등 업종에서의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조사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50.4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49.8을 상회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충격에 빠진 듯한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가 싶었는데 어제 약화된 고용지표 발표에 이어서 오늘 ADP가 집계한 비농지표가 또 약화된 것으로 나왔고 또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은 2%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타격이 이제 점점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GDP와 고용이죠. 어제 졸트 보고서가 상당히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연속 다우가 상승 마감이 됐죠. 자, 이유는 결국 베센트의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 뭐 좋게 얘기하는 바람에 반등을 줬지만 자, 결국에는 어제 데이터가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민간 고용도 나오고 또 중요한 게 GDP도 나왔죠. GDP도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왔고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뭐 PC는 좀 예상보다 조금은 좋게 나왔는데 자, 이게 과연 시장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재료는 될지 안 될지는 또 계속 우리가 좀 더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고요. 자, 결국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는 조금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묻어가는 상황이 됐고 결국엔 다시 이제 파월의 어떤 입으로 향한 연준의 시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 시간 5월 8일 날 이제 또 FMC 회의가 있죠. 자, 그때 금리 뭐 동결은 확실히 되고 있는데 자, 일단 파월이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4월 한 달 동안 너무나도 뭐 매매에서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또 하루를 맞이하죠. 또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해외 선물은 계속 방송을 하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존재하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채널 고정하시고요. 1시간 동안 1000명 함께 열심히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즐거운 시간 마련해 보시자고요. 또 잠도 깨시고 그죠?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미국 시장에 이벤트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타점을 저희가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과 내일 모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조언도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합권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ADP가 집계한 비농지표와 GDP 발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쭉 우하향을 그렸고요. 우하향을 그리면서 11시경에는 19,103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PCE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2% 넘게 하락 중인데요. 2.34% 정도 하락 중인 19,1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늘 나왔던 다양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특히 어제 구인이직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 자, 일단 댈러스 여는 4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었죠. 자, 마이너스 35.8. 5년 만에 최악의 숫자로 보여줬어요. 자, 이게 5년 전이면 언제죠? 팬데믹 때죠.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용을 망가뜨리는 그런 시발점이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저 필라델피아도 뭐 안 좋게 나왔지만 이런 게 시발점이 됐고 또 오른쪽 화면을 잠깐 보시면 어제 또 상품 무역 수지가 있었죠. 이것도 뭐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적자가 급격히 지금 확대가 됐다. 뭐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관세발 이슈가 분명히 대두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입을 미리 땡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적자 보였다. 참 웃기는 거죠. 관세를 해가지고 흑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가 생기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데이터 한번 또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예견이 된 것들이에요. 예견이. 파월이 뭐 이제 저번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 또 그 연준에서 보고서를 냈죠. 경제 보고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내는데 거기서 막 반문했어요. 여전히 뭐 경제 좋고 사람들 씀씀이가 좋다. 뭐 여전히 좋은데 뭐가 경기 침체가 오느냐. 반문을 제기하면서 파월은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뭐 내려라. 예, 트럼프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반문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 데이터가 좀 많이 달라요. 자, 왼쪽을 보시면 자, 해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해고율이. 그리고 아까도 신문 잠깐 뉴스 잠깐 봤는데 UPS에서 2만 명을 해고를 한답니다. 그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니래요. 앞으로 관세 이슈가 더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해고율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UPS로 끝날까요? 다른 기업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이루어지면서 해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더 웃기는 거죠. 자, 이민자 아직 불법 이민자까지 추방을 시킨다. 자, 또 어떻게 될지 시장이 심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구인 공고 4월 중순까지 인디드에서 이제 이거 매일매일 리얼하게 업데이트 되는 건데 이게 졸트하고 좀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돼요? 4월 중순까지. 벌써 이제 말일이죠. 계속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ING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인을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당히 이제 이 꼴은 뭐예요? 근데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근데 아까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아직 반영도 안 됐어요. 관세에 대한 이슈까지 반영이 되면 이 숫자는 더 냉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죠. 아까 ADP는 또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왔어요. 물론 민간에서 발표하는 내용이지만, 그죠? 그래도 신뢰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표는 지표니까 그런 것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자, 다음도 보세요. 지금 이제 주간 시간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팬데믹 수준. 그럼 아까 뭐예요? 댈러스 제조업 지수하고 똑같이 일맥을 상통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표들은 다시 2020년을 회귀한 거예요. 자, 그때 아시다시피 뭐 바이든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제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장을 계속 지금 꾸준하게 해왔던 거고, 자, 트럼프 때는 돈을 안 푸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GDP에서 보여준 그 아까 GDP 발표 있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기록 나왔죠. 근데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회귀한 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채용률도 지금 똑같아요. 신규 채용률도 지금 팬데믹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꼴로 다 모여서 뭐가 돼요? 자, GDP라는 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되겠죠. 뭐 투자도 있고, 뭐 고용도 있고,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총망라가 돼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 결과물이 어제 GDP 나와서 엄청나게 안 좋은 시너지를 먼저 시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그거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어제 이제 4월 29일 날 이제 나온 건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2.7%가 찍혔어요. 2.7%.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것보다는 조금 뭐 높게 나와서 다행인데, 이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상당히 좋게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어제 줬음에도 불구하고 6일꼴로 올라간 거는 일시적인 베어 마켓 랠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파에서 그 얘기했죠. 일단은 베어 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반등 줄 때 빨리 떠나라. 계속 그런 신호를 줬죠. 그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면 안 되죠. 미련을 버려야 돼. 그리고 또 우리 항상 그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셀인 메이라고 하죠. 뭐 어떤 이는 셀인 메이 없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정황상 데이터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셀인 메이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관세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일단 선반영이 되면 약간은 좀 후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이제 약발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CPI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그죠?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 안 오니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 만약에 높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플러스 고물가 저성장이 올 수 있는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제 금요일이 이제 하이라이트. 금요일 뭐가 있어요? 고용 관련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비농업, 그다음에 실업률이 있어요. 비농업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제 하회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소낙비가 올 겁니다. 소낙비가 올 거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현금 확보하시고. 이거 갖고 이제 돈을 자꾸 굴려야 돼요. 집에다가 그냥 쟁겨놓지 마시고. 자, 파생하세요. 파생이 뭐예요? 해치 상품이에요.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명과 함께 하시면서 또 돈 계속 통장에다 쟁여놓지 마시고 파생도 하시면서 또 돈을 계속 굴려서 부의 축적을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여파가 또 가중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더 나빠질 수 있겠고 미국 시장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강조를 해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비농가 실업률 잘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8개 지표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investing.com은 지금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 지금 사인을 준 것 같고 지표 발표 이후에 지금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드신 걸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하향 분위기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PC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약간 반발 매수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오히려 매매하기가 상당히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전체적 흐름은 매도로 봤는데 이게 PC가 너무나도 좋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전체적 흐름은 매도인데 야 이것도 매수로 한번 타야 되는 거야?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주봉. 한 주에 제일 중요한 봉이죠. 이 월봉은 보실 필요 없어요. 주봉을 먼저 보시고. 자, 주봉을 보면 그죠. 자, 정확히 자리가 나옵니다. 자, 저번 주, 이번 주 데드라인이 19,535 언저리였어요.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윗꼬리 몸통으로 봤을 때 정확히 딱 19,535 부근에서 딱 거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상당히 하방 압력이 세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 드리고. 자, MACD 오실레이터도 뭐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 저번 주 주봉 거래량은 양봉의 거래량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좀 모양새는 조금 작지만 막대는 작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도 이제 주봉이 이 정도 막대가 만들어지면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겠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자, 일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봉이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이제 거래량을 제가 계속 봤어요. 거래량. 뭐 우리나라도 보고 중국도 보고 이제 3대 지수도 봤는데 자, 이제 4월 달에 그 관세에 대한 이제 4월과 유예가 있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세력가들이 좀 관망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단기 급등이 솔직한 얘기로 나왔죠. 나왔는데 2만까지는 못 뚫었어요. 그 2만까지 가야 될 위치가 바로 제가 이렇게 이평선을 바라보니까 60일 이평선이라는 얘기예요. 62평선. 그래서 60일 이평선 2만 근처예요. 근데 60일 이평선은 뭐 턱없이 가지도 못했죠. 자,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에 뭐예요? 이거 60일 평선 우리가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왔냐?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게 우하향을 하고 있고, 우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빨간 게 60일입니다. 자, 그리고 120일도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 좋게 나왔다면 오늘 그죠? 여기 전일 종가 깨고 60일선까지 타치를 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뭐 타치를 할 수가 없죠. 큰 천재지변이 아니면. 만약에 여기 타치를 했으면 2만 천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상당히 무릴 수가 있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5일선이 현재 뭐 아직은 꺾여 있지 않는데
자, 내일 모레 또 중요 지표가 있습니다. 내일 또 3거래 연속 중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5일선이 우하향하면서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1선을 만나겠죠? 21선을. 그죠? 자, 21선을 만나는 지점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 지점이 18,718 정도 돼요. 18,718.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이 이제 초반이니까 뭐 PC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19,100까지 한번 타치했는데 만약 오늘 최악 경우 계속 얘가 밀려준다면 오늘 19,000을 깰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좀 뭐 반반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밤새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자, 근데 오늘 만약에 안 깨지고 목요일 금요일 날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19,000은 분명히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는 또 안 좋은 거죠. 내일 또 우리나라 쉬는 날인데 저 오늘 정말 뭐 지금 아까 2%, 2.4%까지 밀렸는데 저 오늘 진짜 막 3%까지 밀려버리면 그죠? 또 우리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또 잠 못 드는 또 올 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오늘 좀 뭐 어차피 하방은 인정하되 조금만 좀 덜 내려와서 우리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한 그런 올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지니까는 딱 답이 나옵니다. 19,300이네요. 자, 요게 이제 30분 봉을 제가 본 거예요. 30분. 5분 봉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5분 보면은 어떻게 들어갈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예. 19,300 볼게요. 19,300 보고요. 거기서 저항받으면 매도 포지션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30분 봉이 전에 30봉을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음봉 터졌다 양봉을 만들어서 이런 짓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죠? 그만큼 여기까지 19,300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19,300 언저리에서 매도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을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19,000포인트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 나올 경제 지표 등도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30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접근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또 보는 기법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도출해 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의 30년의 노하우를 나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입니다. 달러가 반등하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내리막길을 걷다가 오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자 다시금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9시 15분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을 했고 10시 39분경에는 3,33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39% 정도 하락한 3,32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골드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과 MACD, 오실레이터, ROC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수사님 왜 매수일까요? 자, 이거는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대두가 되고 나서 네. 이 3대 지수하고 골드는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네. 달러도 마찬가지고. 예. 달러가 여전히 지금 두 자리 숫자죠. 두 자리 네, 숫자. 백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미국이 그래도 좀 천조국인데 그걸 좀 실망시키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이제 아까 거래량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가 돈이 또 아직은 그죠 골드에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 저 아까 좀 잠깐 또 봤는데 자 달러는 뭐 조금 뭐 두 자리 숫자를 보이더라도 오늘 10년물이 조금 또 하락 4.1%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분산이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달러 이제 채권하고 어떻게 돼요? 골드에 좀 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즘 이슈가 많죠. 뭐 골드가 뭐 3,600 이상 가고 뭐 4,000까지 간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은 조금 상승의 여지가 있겠다. 언제까지? 관세발 이슈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마땅한 상품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골드는 오늘 뭐 약간의 좀 하락,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어제 아니죠. 저번 주에 좀 올라가다 좀 빠졌는데 오늘 여전히 아직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고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자, 모든 이평선 뭐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 교과서적인 얘기죠.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 자, 이때가 이제 이때 들어갔으면 진짜 엄청난 수익 많이 냈을 거예요. 2월 12일 만약 이때 만약 들어가셨다면 그죠? 완전히 이건 뭐 오리지널 정부열이야.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2월 그죠? 아니 잘 수정했습니다. 2025년 주봉이네. 잘못 봤네요. 자, 2025년 1월 달부터 들어갔으면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주봉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완전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또 이평선 간 이격 그죠?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면서 모든 게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드가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요인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죠. 100일 기념할 때 오늘 또 한 얘기가 자꾸 중국 빨리 협상 안 하면은 내가 알아서 또 숫자 매길 거야. 또 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매길지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되면 또 골드가 야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 야 그래도 골드가 날 것 같다. 골드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우상향의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까지는 횡보 중이지만 분명히 수렴을 할 거예요. 21선을 만나서 수렴할 거예요. 이 지점이 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3,250 정도의 수렴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수렴을 해서 여기서 역으로 따져서 5일선이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매수에 대한 거래량 MACD 오실레이터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매도의 MACD 오실레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떨어져 주겠죠. 여기까지 만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간은 뭐냐? 다음 달 5월 7일까지 이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지루한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그때까지는 조금 지루하니까 만약에 골드를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시다. 그러면 짧은 포지션으로 해서 길게 가져가지 않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진입가 드릴게요. 자, 진입가도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저항받다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럼 이 자리가 답이 나오면 3,318이 되겠네요. 3,318. 3,318에서 지지받아주면 이것도 짧게 되세요. 왜냐 고점이 별로 위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 30 정도 수익 내가지고 빠져나올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8일 FOMC 회의까지 다소 지루하게 금 선물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3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채권과 금으로 현재 매수세가 분산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매수가 더 유리하겠고 구체적인 타점은 3,318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고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과 함께 하락 중인 오일인데요. 그리고 또 오늘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9분경에는 60달러도 깬 59.14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1.37% 정도 하락한 59.6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5개의 지표가 매도인데요. RSI와 MACD, ADX, ROC, 브랜베어 파워 총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EIA의 재고 발표가 또 곧 있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왜 매도일까요? 이건 뭐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렸죠. 결국 경기 침체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다. 결국에 이제 GDP가 오늘 마이너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침체죠. 네. 사람들 좀 아무래도 좀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스닥 떨어지고 얘도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지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큰 그림은 일단 하방에 압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 보이고. 자, 일단 지표를 또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 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마스터님 지금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원유 재고 더 많이 소진된 것으로 재고는 많이 보이고요. 줄었네요. 재고는 네. 많이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러면 지표가 안 먹히는 거죠. 그죠? 경기 침체에 더 무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표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이 오늘 어떻느냐를 보고 판단하시고 가셔야 돼요. 또 이거 지표 매매하시는 분들 보고 야, 이거 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잘못했다가 또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관망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매도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뭐 이번 주 뭐 엄청난 하락장이죠. 지금 뭐 종가 기준 거의 5% 정도. 자, 저번에 이제 3월 말에는 뭐 어마 10%가 넘게 빠졌어요. 이때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은 바람에 내려왔고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슈는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나스닥하고 오일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인다.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오일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다시 볼게요. 자, 일봉도 그렇습니다. 일봉도 거의 그죠. 여기 이제 아직도 이제 21선이 우하향에서 꺾이고 60일, 120일, 뭐 240일 전체 다 우하향 중이에요. 이게 딱 역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반등을 좀 4월 24일 정도 시도도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다시 꺾여서 저항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 어제 일봉에 비해서 약간의 몸통이 갭 하락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보이죠. 뭐 밑꼬리는 좀 세게 달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세가 더 유효하다. 일본 갖고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가 드릴게요. 네. 자, 뭐 상당히 좀 차트가 지점을 합니다. 지점을 하고 자, 59.90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59.90. 59.90이요. 거기 올라오면 거기서 저항 확인하고 매도로 들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네,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지표가 악화될수록 5일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90달러 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는데 이때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이든 기술적인 분석이든 정말 꼼꼼하게 잘 짚어주시는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 원리만 안다면 나스닥 프리장에서 90%까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저만 따라 하시면 대신 또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90%가 아니라 10%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항상 제가 하라는 데만 따라 하시면 그 곡간의 곡식이 많이 쌓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죠? 네. 앞에 자막 보시고 미리 입장을 하세요. 입장하시면 뭐 다양한 공부할 수 있게 뭐 주식 하시는 분, 뭐 파생하시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시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제가 끝나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연을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장을 매매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내가 이제 경력이 좀 이제 적으신 분들, 즉 초보가 되겠죠, 초보. 그런 분들 이제 아무래도 프리장은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그렇다고 제가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왕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제가 뭐 9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뭐 더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팁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청자들 공개를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또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증권사마다 다 다르지만 뭐 기본 원리는 다 동일하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차트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차트 세팅. 자, 근데 프리장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짧게 드셔야 단타 매매. 그죠?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프리장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된 이슈. 갑자기 트럼프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전 세계에 얼마나 불협화음들이 많습니까? 그런 게 갑자기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대응이 안 돼요. 그죠? 대응이 안 되니까 갑자기 내가 매수로 잡았는데 하방으로 확 떨어지면 대책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예요? 짧게 수익을 내는 거. 단타 매매로 갈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를 세팅해야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5일선, 60일선, 5일선, 21일선, 60일선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면은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세팅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조지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조지표 때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니까 프리장 거래량이 거래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상당히 미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미진하면요 보조지표가 안 맞아요. 예? 왜? 자, 이동평균소득 후행성 지표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보조지표는 더 후행성이죠. 이동평균소득 100% 안 맞는데 보조지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조지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줬을 때 좀 맞을 확률이 높은 거지. 거래 안 터지면 맞을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보조지표 모든 보조지표는 지워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거래량의 요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 거래량은 반드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세팅해 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규칙만 아시면 돼요. 간단하죠. 뭐 이게 10가지, 20가지 되는 규칙이 아니니까 요 세 가지 규칙만 알고 매매를 해보자. 자, 일단은 뭐예요? 자,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매수일 경우죠. 매수일 경우. 그죠? 그 골든 크로스, 골든 타임, 골든 크로스 얘기를 하고. 자,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매도죠, 매도. 이게 원래 이제 주식 용어인데, 자, 일단은 뭐 매도로 골든 타임인데 이제 죽었다 그러면 데드 크로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수, 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평선을 세팅인 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라고 그랬죠, 메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배열은 뭐예요? 매수일 경우에 정배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매도일 경우에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두 번째 규칙 이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쌍봉, 쌍바닥이 있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패턴도 무지하게 많아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알아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쌍봉은 언제 나온다? 매도일 경우에. 쌍바닥 언제 나온다? 매수일 경우에. 그럼 규칙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너무 쉽죠. 이것까지 못 외운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우리가 리얼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유럽장 개장 전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요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장의 서머 타임이 이제 실시가 되면 그죠? 5시에 그죠? 열리죠, 장이.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프리장으로 저는 일단 가정을 해보고 매매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동편 3개 세팅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이동편 세팅했으니까 아까 쌍봉 쌍바닥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봐. 단타 매매 제가 짧게 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가만 보시면. 자, 두 번에 저게 만들어졌죠.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골든 크로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얘가 매수를 보냐 이거지.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자, 여기 보세요. 거래량 딱. 갑자기 잔파도죠. 이걸 제가 좀 확대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그럼 이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돼요. 이게 지금 이때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좀 터지는 것 같다? 그럼 거래량 여지없이 터지고. 자, 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림 봤을 때 약간의 박스 같은 그림이 들잖아요. 근데 고점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었어, 고점. 자, 그러면 고점이 또 낮아지죠.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 뭐가 나와요? 5일 이평선에 저항 받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또 봐요. 여기 정확히 또 매도해야 되는 거래액이 정확히 터지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또 가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이거 매도로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짧게 먹는 게 화면 지금 이제 차트가 작아서 그렇지만 자, 요것만 해도 거의 한 70T 정도 될 거예요. 요거면 70T. 70T면 지금 환율 계산하면 얼마예요? 한 60만 원 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수수료 제하고. 그럼 작은 수익이 아니죠. 프리장 때. 편하게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딱 보세요. 잠깐만. 자,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여기 밑에 쌍바닥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매수에 대한 거래가 또 터지고 있죠. 여기도 매수에 대한 거래가 터지고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 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착되는 이 지점에서. 그럼 들어가면 물론 약간의 횡보는 있지만, 그죠? 그래도 뭐 횡보 있어도 60일이 안착이 됐잖아요. 자, 60일은 뭐라고? 수급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수급선은 무슨 얘기냐? 자, 이때부터 세력가들이 돈을 미는 그런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것이 21선은 심리선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 이제는 매수세가 좀 유효하겠구나. 그래서 세력가들이 여기 매수로 막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싸움을 좀 하겠죠. 프리장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는 60일선에 강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서 뭐 조금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프리장 또 지루할 수 있어요. 뭐 1시간 걸려도 수익이 안 나고 2시간 걸려도 3시간 걸려도 안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어쨌든 올라가서 수익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요런 게 이제 또 재밌어요. 요런 장은 요즘에 또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왜 이런 장이 많이 나오냐 이거죠. 이런 장은 어떨 때 많이 나올까요? 이런 장이. 자, 전날이죠. 완전히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경우에 그 다음날 이제 세력가 눈치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제가 이렇게 좀 작게 해서 그런데 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막 호가창이 안 움직이고 뭐 이 캔들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요럴 때 노려보는 거예요. 요럴 때. 요럴 때 언제 노리느냐? 이거는 뭐예요? 개장 전인데 이건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 개장 후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는데. 자, 그러면 개장 후에 분명히 이벤트가 만들어져요. 유럽 애들이. 왜? 유럽 애들도 해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전날에 분명히 이건 상승장이었을 거예요. 100% 상승장이에요. 100% 상승장. 미장이 상승장이에요. 요것도 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얘가 5시에 얘도 상승 한번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한번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어제 어쨌든 올렸죠. 오늘 그래서 뭐죠? 유럽장도 5시 되면서 조금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600까지 갖다 늘렸지만 자, 이렇게 해서 또 원을 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좋죠. 이거 뭐 누가 봐도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죠. 여기 다 매수의 거래는 빵빵히 터졌잖아요. 뭐 중간에 이 뭐 매도에 대한 거래가 터졌지만 이거는 뭐 키높이가 안 맞잖아요. 키높이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골든 크로스 강력하게 나오면서 매수의 거래는 계속 터져요.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유럽장은 이벤트를 빨리 만들어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거의 추세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배열 딱 맞죠? 정배열. 그죠? 자, 정배열에는 아까 뭐 매수라고 그랬죠? 25일선이 제일 상단에 있고 21선, 61선. 그리고 이격 벌어지고 모든 게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동평을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것저것 막 다 짬뽕으로 넣어가지고 매매를 꼬이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매는요, 심플해야 돼요. 정말 심플하게 매매해야 돼요. 복잡하게 매매하면요. 자, 말 단타잖아요, 단타. 그건 생각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내가 이거 육안으로 확인해서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 여기다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꼬이고 진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저것 다 넣어서 어려운 매매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시간이 좀 짧지만 그죠? 앞에 자막 보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이 관련되는 자료 제가 또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스닥 프리장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우리가 익히더라도 우리의 계좌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시작을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60일선과 1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 5일선마저 꺾이면서 19,000포인트 선을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3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준다면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관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전자산인 골드와 채권에 자금이 몰리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은 5분봉 기준 21선 가격인 3,318달러 지지 확인 후에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5일도 짚어주셨습니다. 재고가 예측치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시장은 경기 침체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니 매도가 유리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90달러까지 반등을 준다면 매도로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